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 문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예의가 바른 민족이 돼서 사람을 부를 때도 예의를 갖추어서 부릅니다. 마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대방에 붙이는 춘부장, 자당,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칭이 많은 건 좋은데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장에 가거나 길에 나가 보면은 절더러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당신같이 그런 장성한 큰 아들이 있다는 것을 내 아내가 알면 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걸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젊은이는 혹시 집에 애가 있어? 예, 4살 난 애가 있지요. 아이, 그 애가 귀엽지요? 아유, 그 맛에 이렇게 나와서 일한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길에 나가서 아무나 보고 아빠 하고 따라가면 젊은이 기분이 어떻겠어? 지금 당신 아버님의 기분이 그럴 거요. 이렇게 제가 가끔 침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아주 귀한 이름이 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두 이름은 참 귀한 이름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자기 부모님처럼 모시겠노라는 정성을 담아서 부르는 친구 부모님을 향한 아버님, 어머님은 정이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다가 남발하는 호칭은 앞으로는 이제 삼갈 때가 돼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호칭에 대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 우리나라 태색시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귀한 이름을 장롱 속으로 넣어버리고 아무개 엄마 개명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아무개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남편을 아빠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 아빠 해서 이제 생략해서 아빠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빠라고 얘기하더군요. 선배, 친구, 애인, 모두 남편, 모두 오빠입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진짜 오빠가 가장 별 볼 일이 적어요. 부부끼리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당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끼리 당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참 듣기 좋은데요. 이 임자를 잘못 만나서 아무한테나 당신이 어쩌고 하다가는 그 큰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다 보면은 남편이 아빠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기 아이는 자기와 아빠의 딸이니까 자기와 같은 학년이 되고, 그럼 복잡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호칭이 잘못돼서 처음 만나서 호칭을 하나 잘못 붙여가지고서는 완전히 원수로 등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쓰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냥 이름을 바로 불러달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는 잘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미스터 아무개 이렇게 존칭을 하면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름을 불러달라는 뜻은 친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스터하고 성을 붙여주면 친하자는 뜻이 아니다, 난 너와 친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으로 여겨서 서운해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을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무개 교수님, 김 교수님, 프로페서 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학생은 머지않아서 낙제할 위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실수가 안 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간호사들이 나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너 왜 내 이름 부르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풍습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 우리 간호사가 나를 석대야라고 부르려면은 아마 사표를 써놓고서도 힘들 겁니다. 그만큼 호칭은 문제가 많은데, 자, 그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또 진짜 선생님들, 학교에서 교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무나 선생이냐 그렇게 좀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선배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배님, 그거 참 좋은 호칭이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계통에서는 내 선배거든요. 카메라를 조작하시는 선생님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내 선배고요. 유튜브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이런 화면 만드는 데서는 나보다 선배고, 모든 사람은 나의 선배다, 이런 생각으로 선배님,
하는 호칭이 어떨까? 참 좋긴 좋은데 그 깊은 뜻이 과연 전달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선생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칭을 잘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부드럽게 잘 될 수도 있고,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서 아주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국문법을 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현배 선생님께서. 거기에 보면 아주 높임말, 예사 높임말, 높임말, 반말, 낮춤말 이렇게 7단계로 있습니다. 했사옵나이까, 했습니까, 했어요,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거 다 혼돈이 돼 있는데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어, 이름이 뭐예요?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하는 경어지요. 그레이드가 많으니까 왜 나한테 이 경어를 안 쓰고 이 경어를 쓰느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통적으로 통하는 것은 선생님 정도, 그런 식으로 부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